일단 게임사들, 게임 업계에서 보면은 호재도 있고 악재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게임 업계를 투자하기 전에 어떤 이슈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좀 슬로우 다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네. 그러면서 게임사들이 이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콘솔 시장으로의 진출이 있을 거고, 아니면 모바일 게임 내 다양한 장르 변화의 시도도 있는데, 우선 제일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플랫폼 다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콘솔 쪽에서 올해도 국내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은 두 개의 신작들이 유저들로부터 호평을 얻으면서 이쪽으로서의 가능성을 많이 점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실 때 유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플랫폼 다변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보면은 콘솔 게임 새롭게 좀 등장한다고 해서 관심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콘솔 게임 시장이 정말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세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글로벌 콘솔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IP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콘솔 시장이 거의 한 자릿수 시장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게임사들이 콘솔을 진출한다라는 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을 타겟하겠다라는 건데, 네. 글로벌에서 국내 게임 IP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가 없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이 좀 더 게임을 더 잘 만들어야 되고, 게임을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대형 게임사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과연 MMORPG만 만들어 온 국내 게임사들이 얼마만큼 여기에서 개발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첫 번째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콘솔 시장 자체가 패키지형 판매가 대주를 이루기 때문에 국내처럼 가차형 뽑기라든지 확률형 아이템 같은 이런 BM들이 적용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좋은 게임을 똑같이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좀 수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를 보완할 수 있을까가 두 번째 좀 관심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콘솔 시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식으로 좀 형성을 돼서 수익성을 얻게 될까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패키지형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을 패키지를 주고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가 첫 번째일 것 같고, 추가적으로 DLC를 판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국내와는 BM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아무래도 패키지형이 굳이 아니더라도 무료화로 이제 게임을 풀고 그 안에 배틀 패스와 같은 좀 게임에 과금 요소를 넣을 수 있는데, 국내 모바일처럼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무자비한 BM은 들어가기가 네. 힘든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모바일 게임 시장은 국내에서 좀 어떤 반응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모바일 게임 시장은 아무래도 좀 고착화돼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MMORPG를 즐기시는 유저분들이 많이 떠나진 않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신규로 이제 유저가 유입이 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네. 맨날 하던 게임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MMO라고 하더라도 신작의 어떤 매출의 수명이 좀 짧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콘솔 게임 시장이랑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좀 함께 알아봤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을 좀 잘하고 있는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처럼 좀 특화된 게임은 국내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그나마 좀 빛을 보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중국 쪽 게임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원신이라든지 아니면 부계 같은 게임들이 좀 매출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탕탕특공대라고 하는 이제 좀 캐주얼 게임이 좀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사실상 탕탕특공대 같은 게임들을 보면 사실 국내 유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모바일에 대한 니즈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에 대한 니즈는 충분히 있는데, 아무래도 좀 장르들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지쳤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바일 게임 시장과 콘솔 시장에 대한 의견들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이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부 규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정부 규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와서 좀 이런 부분들이 업계에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 3월부터 시행되는 법안인데, 확률형 아이템을 이제 출시를 할 때 각각의 확률들을 다 개별적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템을 샀을 때 어떤 아이템이 몇 퍼센트의 확률로 나오는지를 소비자가 알고 사야 된다는 게 그 법안의 골자이고, 기존과 다른 건 뭐냐면
기존에는 그냥 이제 권고하는 수준이었다면 네. 이제는 이를 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처벌까지 가한다라는 게 이번 3월에 진행되는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큰 악영향을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도 권고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대형 게임사들, 주요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률을 다 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이 있냐 없냐의 차이이고 이미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좀 크게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률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게임사들이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 자체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개별사들로 봤을 때 아까 펄어비스 이슈도 잠깐 체크를 해봤지만 게임사들은 확실히 신작이 좀 지연되면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12월 같은 경우에는 게임사들 입장에서 보면 좀 내년도에 대한 신작이 좀 가시화가 되고 기대감이 오히려 좀 묻어나는 시점인데 이때 주요 신작들이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좀 더 주가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작 일정을 얼마만큼 잘 맞출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뭐 10개의 신작 중에 한두 개가 연기되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네. 좀 적은 신작이고 좀 많이 장기화된 신작들이 연기가 되면 아무래도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작 뭐 지연 이슈가 있는 게 펄어비스밖에 없나요? 뭐 게임사들이 신작 지연은 아무래도 다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펄어비스가 좀 가장 좀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신작 자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좀 지연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땐 펄어비스가 제일 좀 타격이 크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내년 상반기쯤에 원래 출시가 예정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시점이 좀 나온 건가요? 신작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빨라야 내년도 4분기, 3분기 말에서 4분기 정도 보고 있고 네. 25년도로 신작 지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구체화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작의 수가 좀 적을 때 오히려 지연이 된다면 굉장히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함께 좀 체크를 드렸습니다. 물론 아직 뭐 11월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 뭐 이번 달 게임 시장이라든지 연말까지 게임 시장에 대한 그런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은 모바일 게임 시장의 비중이 좀 낮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게임사들이 많이 빠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게임주 이제 한 번쯤 볼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도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을 동의하고 있지만 보실 때 게임 산업 전반을 보실 때 좀 중요한 거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같이 안 빠져야 이게 결국에는 주식이 싸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매출 하향이 없는, 그러니까 실적의 하향이 없는 게임사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도 살짝 언급드린 크래프톤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하향에 대한 우려가 없는 상황이고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게임 뭐 실적 얘기 나온 김에 3분기 실적도 같이 좀 리뷰를 해볼게요. 이번에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희비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 쪽 노출도가 있는 게임사들은 좀 부진한 실적을 거뒀고 네. 그 외의 게임사들은 좀 준수한 실적을 거뒀다라고 한 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크래프톤 빼고 NC소프트도 이번에 실적이 좀 괜찮았을까요? 뒤쪽에 좀 자료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니요, NC소프트도 그렇게 부진했나요?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리니지 M, 2MW의 매출 하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바일 리니지의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구간으로 접어들어야 된다라는 게 좀 저의 생각인 거고 다행히 4분기 때는 어느 정도 3분기 대비해서는 비슷하거나 소폭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가도 그에 좀 반응해서 좀 하향이 좀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좀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쪽으로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는 실적이 좀 어땠을까요? 카카오 게임즈도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작들이 흥행이 장기화되지 못했고 좀 카니발 효과를 내면서 좀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뿐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기타 사업 부분에서 뭐 골프라든지 이제 웨어 쪽, 그러니까 세나 테크놀로지 그리고 카카오 VX 매출도가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기 불안에 대한 요소가 많이 작용이 되면서 기타 부분의 실적도 역성장이 좀 심하게 나면서 좀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에 겹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인 실적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게임 업계라고 하면 성수기가 좀 겨울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추우면 이제 들어가서 게임을 하시거나 조금 더 취미를 즐기는 그런 행동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이제 겨울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은 좀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이 많이 묻어나는 시점이긴 하나 좀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 희비가 엇갈릴수록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실적이 좀 진정되고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춘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것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에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볼 만한 신작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신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TL을 말씀드리고 싶고 크래프톤은 하반기에 있는 프로젝트 블랙 버짓 이 두 가지 게임이 좀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TL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유저 평가들이 좀 안 좋지 않았나요? 네, CBT에서 유저 평가가 좀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초 CBT를 굉장히 많이 수정하는 작업에서 좀 그런 피드백들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글로벌에서도 CBT를 이제 시행을 하면서 얼마만큼 많이 고쳐져서 나왔는지 뭐 대표적으로 전투에서 있어서 좀 타격감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MMORPG 뭐 자동 사냥 등과 같은 그런 요소들을 얼마만큼 좀 제거를 했는지가 좀 관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콘솔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플랫폼 다변화가 좀 되고 있으니까요. 콘솔 쪽에서 지금 뭐 사업을 새롭게 하는 곳이나 이런 게임사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PC 콘솔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내년도에 가시화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가시화가 되는 게임사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와 같은 게임들 그리고 원래는 펄어비스도 있었는데 펄어비스는 지금 신작이 지연됐기 때문에 네네. 뭐 내년도에 뭐 대형 콘솔 신작은 그 두 개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TL과 프로젝트 버짓. 아, 그게 콘솔로 나오는 건가요? 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인조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콘솔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콘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좀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전반적으로 국내 게임 업계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볼게요. 해외 게임사들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국내 게임사들이 좀 경쟁력을 잘 갖추고 있는 편인가요? 글로벌 콘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증명해야 될 길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내 게임사들이 밸류에이션을 해외 게임사보다 더 높게 받았던 이유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률이 워낙 좋았고 수익성이 뛰어났기 때문인데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로 나갔을 때는 반대로 글로벌 게임사들과 IP 경쟁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유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국내 게임사들은 잘 이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의 개발에 좀 어느 정도 진척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긍정적인 점은 올해 출시된 데이브 더 다이버라든지 아니면 피해 거짓 같은 게임들이 좀 어느 정도 글로벌 유저들로부터 호평을 얻으면서 국내 개발진들의 개발력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해외 시장에서 저희가 좀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으니까 해외 시장의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돼가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내 게임사들이 퍼블리싱 역량이 해외까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함에 있어서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게임즈와 같은 전문 퍼블리셔와 계약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퍼블리싱을 잘 해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퍼블리싱하는 경향도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국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퍼블리싱을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개발 인력들을 스튜디오를 뭐 M&A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들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게임 산업에서 지금 그럼 선두를 좀 달리고 있는 해외 쪽은 어디가 있을까요? 뭐 일본 시장이라든지 네. 뭐 중국 시장. 아무래도 국내 게임사들이 지금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거는 대만과 중국일 것 같아요. 대만과 중국이요. 네, 중국은 워낙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좀 매출도가 있는 편이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게임 환경이 되게 비슷합니다. MMORPG 장르들이 좀 줄을 이룬다는 점은 비슷하기 때문에 대만 쪽이 국내에서는 좀 많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다만 지금 콘솔 쪽에서 이제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북미 유럽을 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유럽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매출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저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게임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랑 유럽 시장이 확실히 뭐 게임 시장 규모로 비교를 해봤을 때 월등하게 큰 편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월등하게 큰 거는 중국 시장이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중국과 미국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북미 유럽 쪽이 국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겟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고 보는 이유는 북미 유럽은 콘솔 쪽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콘솔 쪽으로 들어갔을 때 북미 유럽을 주로 타겟해야 된다는 거고 모바일 쪽만 봤을 때는 여전히 아시아 지역이 메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콘솔 게임 시장에서 좀 넓힐 수 있는 무대가 북미나 유럽 쪽이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실 근데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 그럼 콘솔 쪽을 좀 잘 잡고 있는 쪽은 일본 게임사들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일본 쪽이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주류를 잡고 있고 보통은 이제 북미 게임사 아니면 유럽 게임사들이
자국의 어떤 그런 게임들을 많이 출시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프롬 소프트웨어 같은 게임사들이 뭐 캡콤이라든지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니와 같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이제 콘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게임들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유저층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닌텐도도 그렇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 게임사들이 조금 더 콘솔 시장에서 잘해서 신사업으로도 계속 좀 무대를 넓혀가는 모습들을 확인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부와 2부 또 산업 읽어주기 시간이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의 정희윤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혹시나 뭐 채팅창으로 지스타 다녀오신 분들은 함께 후기를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도 지스타에 다녀오셔서 굉장히 게임의 현장 분위기를 잘 전달을 해주셨는데 스마일 게이트 RPG의 게임이 굉장히 돋보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짚어드렸고요. 게임주들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부진을 겪다가 최근에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드린 말씀들을 통해서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볍게 시장 상황도 한번 체크해보면요. 지금 코스피 시장은 하락으로 살짝 좀 전환된 상태인데요. 오늘 확실히 좀 탄력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현재 좀 유지가 되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개별 종목들의 플레이가 상당히 빛나고 있는데요. 관련 투자 전략들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산업 읽어주기 시간을 통해서도 게임 종목들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랜드 2.0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계속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